평생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당신이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60대 한 여성이 상담소에서 흘린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오히려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유다 싶었던 은퇴가 왜 부부에게는 위기의 시작이 될까요? 오늘은 60대 부부가 은퇴 후 겪는 현실적인 갈등과 그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김철수 씨 가명 65세. 그는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으로 바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일만 하며 살아온 그에게 은퇴는 마침내 찾아온 해방구 같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친구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반면 아내 박영희 씨 가명 63세는 남편이 없는 동안 나름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점심 후에는 친구들과 문화센터에 가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 식사를 준비하는 그 나름의 리듬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은퇴한 후 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습니다. 청소하려고 하면 지금 꼭 해야 돼? 좀 시끄러운데라고 말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은 뭐 먹을까? 라고 묻고 나가려고 하면 어디가? 나도 데려가라고 따라 나섭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일했으니 좀 쉬게 해주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니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간 거지? 박영희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려 해도 남편 눈치가 보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항상 남편이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집이 아닌 밖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집에서마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서로의 서운함과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집을 안식처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반면 아내는 오랜 시간 혼자 꾸려온 일상이 침범당한다고 느낍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후 부부 적응 장애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주부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은퇴한 남편을 큰 쓰레기라고 부르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남편을 둔 6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집안일에 간섭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졌다, 대화가 없는데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어야 해서 힘들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어떨까요? 은퇴한 남성들 역시 힘듭니다. 평생을 회사원, 가장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 공허함을 느낍니다.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내는 자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나자니 또 돈이 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갈등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죠. 첫 번째, TV 리모컨 전쟁입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려는 아내와 뉴스를 보려는 남편. 점심시간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려는 아내와 스포츠 중계를 보려는 남편. TV 채널 하나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당신은 맨날 뉴스만 보잖아. 나도 보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집에서 이것도 편하게 못 보나? 드라마는 재방송으로 봐. 이런 대화가 오가고 결국 둘 다 기분이 상해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식사 시간의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세끼를 챙겨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더 힘든 건 남편의 간섭입니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싱거? 이 반찬은 어제도 먹었잖아.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네. 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갑자기 음식 평론가가 됩니다.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하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 불만은 속으로 삭힙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제가 밥을 하면 옆에서 계속 지켜봐요. 물은 저렇게 많이 넣어도 돼? 불은 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저는 40년 넘게 밥을 해왔는데 갑자기 초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에요. 세 번째, 집안일의 영역 다툼입니다. 요즘은 남편들도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돕느냐입니다. 어떤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면서 구석구석을 다 하지 않습니다. 거실만 대충 돌리고 청소 다 했어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빨래를 널면 옷이 구겨진 채로 걸립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다시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당신이 한 거 다시 해야겠어라고 말하면 남편은 삐집니다. 내가 도와주는데도 불만이야? 그럼 내가 안 할게. 결국 아내는 혼자서 다 하게 되고 남편은 도와줬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며 서운해합니다. 네 번째, 외출과 사회생활의 충돌입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가? 언제 와? 나 밥은?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외출하면 연신 전화를 걸어 언제 와? 라고 묻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 밥 챙기느라 못 나가는데 당신은 맘대로 나가네. 이런 감정의 불균형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잤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코를 골고 아내는 잠이 얕아서 자주 깹니다. 남편은 TV를 켜놓고 자려고 하고 아내는 어두워야 잘 잡니다. 결국 많은 부부가 따로 자게 되는데 이것도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제 남남이구나. 이 모든 사소한 갈등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이 왜 계속 간섭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고 추측만 하다 보니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상처받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 나는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돼? 한국 사회에서 60대 남성들은 대부분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나 접대로 바빴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 학비를 위해,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했죠.
그런 남성들에게 은퇴는 드디어 내 시간입니다. 이제 좀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집에서조차 편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자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고 뭘 해도 잔소리입니다. TV 좀 보면 안 돼? 친구 만나러 가면 돈 쓴다고 눈치 주고, 집안일 돕겠다고 하면 방식이 틀렸다고 하고. 남편들은 억울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니까요. 게다가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은 허무함도 큽니다. 회사에서는 과장님, 부장님으로 불리며 존중받았는데 집에서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퇴한 남성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갑자기 생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고 경제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아내의 입장 내 삶은 어디로 간 건가요? 반면 아내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여성들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영역이자 자신의 방식대로 관리해온 터전입니다. 남편이 없는 낮 시간은 그나마 자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유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면서 그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해요. 밥도 세 끼 다 챙겨야 하고 간식도 차려야 하고. 친구 만나러 가면 눈치 주고 혼자 있고 싶어도 항상 옆에 있어요. 아내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묶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더 힘든 건 남편이 집안일에 간섭한다는 점입니다. 요리 방법, 청소 방식, 빨래 개는 법까지 이것저것 참견합니다. 수십 년을 혼자서 다 해왔는데 갑자기 초보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제가요, 남편이 아니라. 매일 집에 갇혀서 남편 시중만 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힘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내는 왜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왜 나를 배려 안 해?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상대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쉬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그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내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행복한 부부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집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남편만의 방이나 아내만의 공간을 마련하세요. 한 부부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에게 작은 서재를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을 자기 공간으로 쓰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았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각자의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요. 2. 역할을 명확히 나누세요. 집안일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면 역할을 확실히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남편이 준비하고 저녁은 아내가 준비하는 식으로요. 청소는 남편이 거실과 화장실, 아내가
주방과 침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역할을 나눴으면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널면 방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거죠. 3.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자전거 타기, 사진 찍기, 요리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 뭐든 좋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함께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같이 빵을 만들면서 대화도 늘어나고 완성된 빵을 나눠 먹으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4.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동호회나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수업 등에 참여해보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문화센터 수업, 운동 등 자기만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세요.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저녁에 만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요즘 기분이 어때? 우리 다음 주에 뭐 할까?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당신이 TV 리모컨을 독차지하면 나는 서운해. 가 아니라 우리 시간을 정해서 각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면 어떨까? 처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갈등이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면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관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함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7.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 고마워. 청소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집이 편안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남처럼 지내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갔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그 부부는 지금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합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영화도 봅니다. 서로의 시간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젊었을 때보다 더요. 은퇴 후의 갈등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부부의 시간을 이제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은퇴 후 부부 생활은 결국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20대에 결혼했을 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30-40대에는 아이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기였죠. 50대에는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남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0대, 은퇴 후에는 진짜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자녀도 직장도 없이 오직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어떤 부부는 이 시기를 제2의 신혼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가고 함께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따로 지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노년을 외롭게 보내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선택.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선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선택.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한 노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쌓인 불만이 많고 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 한마디가 부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부부에게 은퇴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해, 경제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는 세상에 오직 당신의 배우자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입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60대의 아내와 많이 싸웠던 게 후회됩니다. 그때는 사소한 것들로 화를 냈는데 지금 보면 다 별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요즘은 매일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낫잖아요.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다가가세요.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고마웠던 일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말해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길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서로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부부가 은퇴 후 겪는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부부의 시간을 이제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함께 산책을 나가보세요. 모레는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부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